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0 배움과 성장이 있는 블렌디드 수업 도전하기. 중학교 사회 자료 개발을 맡은 대청중학교 김연경. 중동중학교 김영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시착한 원격 수업. 처음엔 너무나 당황스럽고 시행착오도 많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배우고 나누었던 것도 많았던 소중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저희가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현장에 더욱 유용하게 도움될 블렌디드 수업 아이디어들을 정성껏 모았습니다. 선생님들, 저희와 함께 블렌디드 수업 함께 도전해 주시겠습니까? 준비되셨나요? 큐! 학생들은 왜 사회를 배울까요? 그것은 우리 주변의 다양한 사회 문제에 균형된 시각을 가지고 미래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미래의 시민들을 키우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힘과 시민의 자질은 키울 수 있을까요? 어떤 학생들에게 미래를 맡기고 싶으신가요? 이번 모델은 학생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업 시점의 중요한 사회 이슈와 흥미로운 미디어 자료들을 재구성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정리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해결하는 역량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시도해 보았습니다. 최근 사회과 블렌디드 수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학교의 특성이나 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시중의 온라인 수업 자료를 그대로 탑재하고 학생들은 무의미하게 자료를 제출한다면 과연 이것을 블렌디드 수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미래를 맡을 우리 학생들에게 배움과 성장의 유의미한 기회를 준 것일까요? 그래서 이번 사회과 블렌디드는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일방향 원격 수업을 넘어 원격과 등교 수업에서 배움이 연결되고 능동적 참여, 협업,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역량이 성장하는 수업입니다. 로드맵입니다. 원격 2시간, 등교 2시간, 원격 2시간, 등교 2시간이 순환적으로 활용되는 일반적인 학교 상황에서 3시간의 개별학습과 5시간의 협력학습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사고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3시간의 개별학습을 통해서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5시간의 협력학습을 통해서는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고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학습할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학교 상황에 따라서 3시간의 개별 학습만 운영하셔도 되고 협력 학습을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단원 재구성은 중학교 1학년 마지막 단원인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8단원 대중문화 리터러시를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 상황에서는 중학교 사회 1과 2에 있는 교육과정인 도시, 인구, 환경, 지역사회 문제, 글로벌 이슈, 그리고 법, 정치, 경제 이와 같은 다양한 주제로 확장하고 연계하셔서 탄력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블렌디드 수업에 실제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1차 시입니다. 1차 시는 원격 수업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은 현대사회 문제와 대중문화의 핵심 개념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정성스럽게 제작하신 영상을 시청하신 뒤에 개념에 대한 Q&A를 쌍방향 댓글로 남겨보고 서로 소통하겠습니다. 이후 선생님들께서는 교과서 PDF 화면을 공유하셔서 한 번 더 실제 상황 내용들을 개념으로 확인하고 탐구 활동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형성평가는 학생들이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저희는 라이브 워크시트와 구글 폼을 활용하여 문제를 작성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차시는 라이브 워크시트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라이브 워크시트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만들 수 있고 또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기존의 문제 은행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앞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툴들은 모두 사용하시라는 뜻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설계하시는 주제와 상황에 따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시된 디지털 툴과 이 이후의 학생 활동지는
모두 링크를 연결하여 학교 현장에서 쉽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차 시입니다. 2차 시는 1차 시에 배웠던 교과서의 핵심 개념들을 실제 사례로 연결하고 확장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선생님들은 패들렛 2가지를 준비하십니다. 사전에 사회 이슈에 대한 다양한 견해의 의견을 모은 자료들을 이렇게 탑재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 시점에 중요한 사회 이슈면 학생들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업을 작성하실 때는 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동영상 자료, 읽기 자료들이 균형 있게 배치되면 학생들이 더욱더 재미있게 수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패들렛은 학생들이 첫 번째 사회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글을 남기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댓글이나 좋아요를 통해서 더욱더 제시할 수 있고 우수한 아이디어들은 공유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상반기에 있는 이슈 중에서 대학가에서 본물 터지듯 나왔던 온라인 시험 부정 행위를 가지고 자료를 탑재해 보았습니다. 이때 대학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잘 대처했던 모 기업의 사례도 함께 제시하여서 학생들이 다양한 사회의 관점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 패들렛에서는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를 한 모 대학 시험 결과가 0점 처리된 것에 대한 의견과 이유를 달게 해보았습니다. 학생들은 당시 원격 수업 중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즐겁게 수업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차 시 등교를 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원격의 수업을 등교로 연결을 하는 수업입니다. 사회 이슈에 대한 학생 활동지를 할 것인데요. 지난 시간에 있었던 온라인 부정 행위가 왜 그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는지, 또한 그러한 이슈가 생기지 않기 위한 창의적 해결 방안 또는 예방 방안은 없었는지 생각해보고 서술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처럼 원격과 등교가 연결된 심화 활동들은 수행평가와 연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수한 활동지들은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단계 개별 활동에 대한, 개별 학습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2단계 협력 학습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4차 시는 등교 수업입니다. 이때는 바로 협력 학습을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저희가 준비했던 여러 수업 과정 중에서 상황에 따라서 등교 수업은 원격 수업은 등교 수업에 적용할 수 있지만 이 4차 시 협력 학습 준비 과정은 반드시 등교 수업일 때 진행돼야 될 수업입니다. 이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학생들에게 앞으로 원격 수업의 상에서 어떻게 협력 학습이 진행될지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생들은 이 수업 안내문을 통해서 진행 과정을 이해하고, 그리고 평가 기준표 루브릭을 통해서 차후 이 평가 결과가 어떤 점에 주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협력 학습상에서 중요한 모둠을 이때 구성하고 각 모둠들이 역할을 분담하는 게 4차 시에서 진행돼야 될 내용입니다. 이렇게 모둠을 구성하면 각 학생들은 이미 우리가 개별 학습 과정을 통해서 배웠던 사회 문제에 대해서 뉴스나 드라마, 영화, 유튜브 채널 등을 각각 선택해서 각각에 맞는 미디어를 이제 실제 사례에 적용해보는 이런 논의까지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때 학생들은 개별 학생 활동지, 즉 자기들이 앞으로 진행될 이 내용이 어떤 형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교사가 제시한 폼에 맞춰서 내용을 구성해서 제출을 합니다. 이 과정이 들어가야지 무임승차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5차 시 원격 수업입니다. 5차 시 원격 수업은 모든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학교에서 많은 쌍방향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게 줌인데요. 이 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소회의실 기능입니다. 선생님은 사전에 소회의실에 그룹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배치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학생들은 소회의실에서 활발한 모둠 학습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모둠 학습은 이미 4차 시에서 제시했던 개별 학습지 활동을
공유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학생들은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통해서 이 선택한 미디어의 특징, 그리고 인기 비결, 인상적인 장면, 영향력, 문제점,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을 계속 토의하면서 사고를 확장할 수 있고요. 이후 발표 방법도 이 소회의실에서 진행이 되고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선생님은 각각의 소회의실로 임장해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는지 점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 공지를 통해서 회의가 모든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활동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이 구글 문서를 통한 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생들은 모든 활동에서 논의된 내용을 구글 문서에서 구조화시키고 기록을 통해서 작성하고 그 과정을 선생님은 실시간으로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만든 포맷에 학생들을 초대하는 식으로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학생들이 진행하는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이 가능합니다. 네. 실시간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선생님이 이 내용 자체를 바로 평가에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6차시 수업입니다. 6차시 수업은 앞에서 5차시에서 원격 수업으로 진행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구체화하고 그 결과물을 완성하는 단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은 모든 활동 과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줌 학습이 사실 쌍방향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이 모니터 너머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 선생님들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 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직접 말을 할 수 있는 활동을 많이 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앞차시에서 소회의실을 통해서 논의된 내용 등을 실제로 한 2분 정도 시간을 두고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용 전체를 학생들이 공유를 하면은 다른 조의 활동을 통해서 자기 조의 활동의 보완점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확장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후 줌 소회의실에 다시 모여서 최종적으로 그 결과물들을 준비하는 게 바로 이 6차시 수업의 내용입니다. 학생들은 모둠 협업 보고서라고 하는 구글 문서를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과정을 여기서 진행합니다. 네, 7, 8차시 등교학습입니다. 이 단계가 마지막 수업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기존까지 진행되었던 협력학습의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모둠별로 각자 한 7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자기들이 논의했던 내용을 발표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학급 학생 전체가 그전까지의 활동 결과물을 공유하는 이런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평가나 동료평가를 구글 폼을 통해서 활용하시면 즉각적으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잘한 조를 칭찬하거나 이런 반성의 시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력학습을 쭉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이 수업 모형은 사실 없던 게 아니라 기존의 선생님들이 여러 방면으로 많이 활용하시던 부분이었습니다. 각각의 수업을 배치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결합을 시켜서 보다 좀 효과적인 학습 효과를 고민했던 게 저희 수업 아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이 선생님들 수업 현장에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움과 성장이 있는 서획과 블렌디드 도전 활동 함께 해주셨습니다. 실제 일어나는 사회 이슈와 미디어, 대중문화에 관심을 갖고 바르고 건강한 시각을 가진 미래의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선생님들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블렌디드 수업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